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9주차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강의록의 7절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학기 초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내용은 이제 베럿 오닐이라는 분의 그 미분기하학이라는 교재를 이제 주로 참고해서 이제 여기 내용의 일부분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교재는 이승훈 그리고 한동숭 두 교수님의 번역판이 이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참고를 하고 이제 강의록과 연습 문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공간의 그 기하학을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선형대 수학 관점에서 이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미적분학과 이제 미적분학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먼저 기본적인 미적분학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성립하는데요. 우리 이제 직관을 돕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이제 n이 3인 경우를 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n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제 R3는 이제 처음에 이제 원점과 이제 그 표준 단위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R의 한 점, R3의 모든 점 P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P1, P2, P3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먼저 자연 좌표 함수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R3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R3에 이제 점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i번째 좌표 그 성분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i번째 자연 좌표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R3 또는 일반적으로 Rn에서 정의된 이제 실함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R3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P1, P2, P3로 이렇게 R3에 있는 원소는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이 좌표 공간에 이제 한 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벡터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끝점이 이 P1, P2, P3가 되는 이 벡터를 우리가 이 벡터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P1, P2, P3를 우리가 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성분을 가지는 벡터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끝점, 이 P, 그냥 좌표 공간의 한 점으로 볼 것인가는 약간 이제 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이 출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한다면은 이 벡터와 끝점을 이렇게 사실 이제 동일시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1, P2, P3 이 세 개의 실수가 있으면은 이것을 벡터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 끝점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그냥 편한 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호적으로 구분을 하자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P 하고 이제 실수 3개가 주어지는 경우, 이런 R3의 원소, 이것을 R3의 원소로 본다면은 R3의 원소는 이거는 모두 여기다 쓰겠습니다. R3의 원소는 우리가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P1, P2, P3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원점에서 출발하고 끝점이 P인 벡터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벡터들은 우리가 원점에서 출발한다 해서 원점 5라면은 T5, R3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1, P2, P3가 이제 이것을 R3의 원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실수 3개의 그 3중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T5R3는 이제 이 원점 5에서 출발해서 R3의 원점 5에서 출발하는 모든 벡터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 P2, P3를 이 공간의 원소로 본다는 것은 이제 여기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그 벡터로 보겠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접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벡터. 정확히는 엄밀히 말하면은 원점에서의 접벡터라고 부릅니다. 잠깐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우리가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선형대수에서는요, 이제 벡터는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벡터 공간의 원소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실 올바른 정의입니다. 벡터 공간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로 본다. 이제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 기하학에서는, 그러니까 기하학 관점에서 기하학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아마 이 정의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그냥 둘 다 이제 자유롭게 두 관점을 모두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R3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로 물론은 봅니다만 우리 기하학에서는 이것은 벡터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점으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시작점이 어떻게 주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이 벡터 공간의 벡터를 우리가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그 크기와 방향이 있는 변화량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시작점에서의 적벡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R3는 이제 좌표 공간인데요. 여기 R3가 있고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P가 있으면은 P를 지나는 어떤 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P를 지나는 어떤 이런 곡면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할 텐데요.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 곡선이 얼마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나 또는 이렇게 비틀려 있는가 또 이 곡면이 이 P 근방에서 얼마나 이렇게 휘어져 있는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그런 것은 그런 정보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은 이 P를 중심으로 해서 P에서 이제 좌표축을 이제 P를 중심으로 하고 설정을 해서 P 근방에서 예를 들면 이 적벡터나 아니면 P에서 여기서 제가 방금 말한 적벡터는 실제 곡선에 접하는 그 접선 벡터를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 곡선의 어떤 우리가 곡선이 가장 휘어지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벡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P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좌표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P 근방에 대한 그러니까 점 P에서의 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곡면도 마찬가지고요. 곡면에서의 어떤 이 곡면에 접하는 서로 1차 독립인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있을 텐데요. P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벡터들을 생각을 하면은 곡면에서 조사 이 P나 아니면 P를 포함하는 이 조그만 근방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3를 이제 이 전체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한 점 P에서 이제 시작하는 P를 주의 깊게 보고 싶으면은 P를 이제 새로운 좌표계의 원점으로 도입을 하고요. 이제 P에서 출발하는 벡터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 독립인 3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 P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또 새로운 좌표축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이 P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든 접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TPR3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TPR3는요, 요거 TPR3의 원소도 똑같이 이제 실수 3개입니다. 그래서 TPR3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V라고 저는 이제 많이 쓸 텐데요. 그래서 V는 이제 V1, V2, V3. 그리고 만약에 시작점이 P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첨자로 이렇게 P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곳은 그러니까 여기 점 P가 있고 P에서 출발하고 이제 크기와 방향은 여기 이 벡터 성분. 그러니까 만약에 끝점은 이제 끝점을 이제 R3 전체에서 본다면은 끝점은 이제 네, P 더하기 V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에서 시작해서 P 더하기 VP로 가는 이러한 크기와 방향이 있는 이 화살표, 이 벡터, 요거를 우리가 이제 VP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3개인데 이제 앞선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제 R3의 원소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O에서 P로 가는 이 벡터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엄밀하게는 그런 원소는 우리가 TO R3의 원소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의 일반적인 벡터란 P에서 출발하는 하고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이 벡터 이 V1, V2, V3 이 성분인 이 화살표, 네, 말 그대로 화살표입니다. 정말 또는 네, 여기 변화량이라고 제가 강의록에 쓰고 있는데요. 네, P에서 출발해서 P 플러스 V까지 가는데 필요한 변화량. 그 변화량은 이제 그림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VP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우리가 그 접벡터의 작용점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점. 그리고 V는 그 접벡터의 우리가 벡터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똑같은 1, 2, 3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VP라는 것은 이제 P에서 P를 자격점으로 하는 벡터들의 모임, 네, 접벡터들의 모임의 원소로 생각을 하고요. 이고 만약에 WQ라는 것도 똑같이 1, 2, 3인데 이거는 TQR3의 원소다 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 네,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해보겠습니다. P랑 Q가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제 VP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P에서 출발하고 그 1, 2, 벡터 부분이 1, 2, 3인 것 이것이고요. WQ는 Q에서 출발하고 벡터 부분이 1, 2, 3인 것.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시작점이 다르니까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같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접벡터가 이제 같으려면 이 벡터 성분이 같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시작점, 작용점도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접벡터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시작점이 같고 벡터 부분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 부분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평행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에서 이 출발하는 접벡터들의 모임. 다시 한번요. 네. 점 P를 자격점으로 하는 접벡터들의 모임을 우리가 TPR3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에서 R의 접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점 B에서 R3의 접공간입니다. 접공간. 영어로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를 원점으로 하는, P에서 출발하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 벡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TP-R3의 원소 이제 V와 W 이제 시작점이 P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TP-R3의 원소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런 여기도 우리 R3에서 마찬가지로 두 벡터를 이제 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벡터를 더하고 빼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벡터 부분은 말 그대로 실수 3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부분을 더해서 출발점은 똑같이 P에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벡터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상수곱도 마찬가지로 C 곱하기 VP는 벡터 부분의 상수곱을 취한 다음에 그만큼을 벡터 부분으로 하는 접벡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런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이 접공간이 다시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접공간은 일반적인 R3와 벡터 공간으로서 동형이 됩니다. 벡터 공간으로서는 이제 둘 사이에 둘 사이에 동형인 선형 사상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요. 엄밀한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원소가 이제 이름만 다를 뿐 그 모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이제 여기 TP-R3의 원소 VP랑 여기 이제 V랑 대응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벡터 공간으로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벡터 P에서 출발하는 그 벡터 성분이 1, 2, 3인 그런 접벡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에서 여기서 덧셈과 상수곱을 했을 때 여기서도 덧셈과 상수곱을 했을 때 그 대응이 이제 잘 보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벡터와 접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이 개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하고 책을 읽을 때 이게 점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 3,5가 있을 때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시작점이 존재해서 거기서 이렇게 벡터 부분이 1, 3,5인 그 벡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책이나 강의록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이제 벡터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텐데요. 네, 벡터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접벡터들이 여러 개가 이제 접벡터들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작점마다 P를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P에서 시작하는 벡터 한 개만 생각하고요. 또 Q에서 시작하는 벡터 또 어떤 벡터 한 개만 생각하고요. 이렇게 각 점마다 각 점마다 벡터를 다 생각을 하는데요. 단 같은 시작점을 가지는 벡터는 이제 서로 겹치는 것이 없게 이렇게 각 점마다 화살표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